47세 치과 의사 이현우. 서울 강남의 성공을 뒤로하고 태국 코팜섬의 미스터리한 부족마을로 표류하다. 남자를 거부하는 여성들 속 기적 같은 사랑과 대가족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형 치과에서 근무해온 47세 이현우는 국내 굴지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은 촉망받는 치과 의사였다. 세련된 건물 안에서 매일같이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고 임플란트 시술부터 미백, 교정까지 다양한 시술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치열한 도시 생활과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주말마다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같은 해양 스포츠에 빠졌다. 특히 물이 주는 해방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어려서부터 수영을 잘해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감각에 중독된 그는 여유만 있으면 제주도나 동남아의 다이빙 포인트를 찾았다. 그러던 중 진짜 아름다운 바다를 보려면 태국 라농주의 코팜섬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는 이번 휴가를 코팜으로 잡았다. 본래라면 7일 정도의 짧은 일정에 맞춰 그냥 스노클링과 휴양만 즐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우에게는 은밀히 간직한 작은 꿈이 있었다. 바로 바다와 관련된 별도의 일이나 사업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해변이나 섬에서 치과 봉사를 하며 동시에 해양 레포츠 관련된 무언가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코팜 인근 지역의 섬들을 구글 맵과 여행 블로그로 뒤적이다가 그는 아주 먼 바다에 아직도 전통을 지키며 사는 소수민족이 있다는 짧은 언급을 발견했다. 구체적 정보가 거의 없어 도시 전설처럼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정말 외부와 단절된 섬 주민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현우는 코팜에 도착했고 배를 타고 주변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코팜은 관광지로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남자를 혐오하는 바다 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물론 대부분은 그건 일종의 전설이라며 우스갯소리로 치부했다. 하지만 현우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설마 진짜로 여성만 사는 부족이 있을까? 여행자들 사이에 돌고 도는 루머 아냐? 어느 날 저녁 현지 주점에서 들은 이야기가 결정적이었다. 노령의 어부가 옛날 태풍 때 남자들이 다 죽고 섬의 여인들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무심코 흘리듯 말해준 것이다. 그 전설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는 몰라도 한번 마음이 쏠리자 쉽게 놓아지지 않았다. 며칠 후 현우는 코팜 남쪽에 있다는 미지의 소수민족을 찾아 모터보트를 빌려 직접 나섰다. 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을 상대하는 상점이나 렌탈에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했기에 큰 무리는 없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했지만 현우는 조바심이 났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조금만 더 멀리 나가보자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모터보트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파도에 제대로 휩쓸려 조종을 잃은 현우는 정신없이 구조 요청 신호를 쳤지만 인근에 다른 배는 없었다.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면서 그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물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문득 깨어났을 땐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시야 너머로 여성들이 보였고 이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코팜 전통 의상과는 다른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비가 잦아든 후 현우는 천이 급격히 떨어져 혼절 상태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여성이 작은 노를 젓는 배로 자신을 건져내었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때 현우는 전혀 본 적 없는 구조에 나무 오두막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30대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과 나이가 조금 더 있는 50대 여성 2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짙은 갈색 피부, 색감 있는 머리칼, 그리고 태국 전통복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해변풍 의상을 하고 있었다. 여성이 묻는다. 쿤, 괜찮아요? 현우는 완벽한 태국어로 대답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 짧게 영어로 I'm okay, thank you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영어에는 익숙치 않은 듯 서로 얼굴을 보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어쩔 수 없이 현우는 태국어로 짧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제야 여성들은 안도한 표정으로 조잡한 솜으로 싼 붕대를 풀어 현우의 손목을 확인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물에 오래 있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들은 약초나 해초로 만든 듯한 연고를 바르더니 다시 새 붕대를 감아주었다. 50대 여성은 간단한 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찬티라. 여기는 우리 부족 유일한 마을. 현우는 그제야 여기가 소문으로 들은 여성만 사는 부족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찬티라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남자를 싫어해. 이 말에 현우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이 지나 현우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다. 그 사이 부족 여성들은 현우에게 수프나 해초로 만든 죽을 가져다 주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체로 태국어의 고와 자신들만의 언어를 섞었었고 일상에서 현대 태국어는 거의 쓰지 않는 듯했다. 그래도 코팜 시장에 진주를 팔러 가본 적이 있는 몇 명은 약간의 현대 태국어를 구사했다. 현우는 점차 이들이 정말로 남성을 멸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부 여성은 그를 보는 눈빛에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현우가 길을 지나가면 어린 소녀에서부터 젊은 여성까지 모두 거리를 두고 피하듯 흩어졌다. 아직 마을 전체가 그를 환영한다고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찬티라와 조금 더 젊은 여성 수파 30세 추정 등 몇몇은 비교적 현우를 의심 없이 대했다. 특히 수파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우를 지켜봤다. 그는 이들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왔고 치과 의사이며 스노클링을 좋아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했다. 치과 의사요. 이를 고치는 뭐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을 여성들 대부분은 치과라는 개념이 생소하긴 했으나 과거에 치통으로 고생하다가 외부에서 도움받은 사례가 있는지라 의사면 약간은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이 서서히 퍼졌다. 현우가 며칠 동안 마을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허락받자 그는 예상외로 이 섬이 제법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섬의 환경은 코팜 비슷한 아열대 기후였고 코코넛, 열대 과일 등이 자라며 여인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식량을 확보했다. 그중 가장 특이한 점은 진주 양식이었다. 완전히 현대식 양식장이라기보다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조개를 기르고 혹은 자연산 진주 조개를 채집해 아주 소량의 진주를 얻어내는 구조였다. 섬에선 이를 섬의 보물로 부르며 해마다 추수한 진주를 소수가 배를 타고 코팜 시장에 내다 팔아 생필품이나 약품을 구해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말 귀한 진주일 텐데요. 그래, 코팜 시장에서도 높은 값을 쳐주지. 하지만 대량 생산은 어렵고 우린 여러 이유로 남자들을 싫어하게 됐어. 거래나 외부 교류도 최소한으로만 해. 찬티라는 말끝마다 남자를 혐오한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확한 사연을 묻기는 어려웠지만 현우는 어렴풋이 추측했다.
아마도 과거에 남성 어부나 해적 혹은 무력 집단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 전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지며 지금의 여성만의 사회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여성들은 현우가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묻곤 했다. 현우는 관광 중 폭풍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표류했다고 사실대로 답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진주를 노리러 온 스파이라고 의심하거나 남자들은 늘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경멸하는 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그동안 보여준 얌전하고 예의 있는 태도, 그리고 치과 지식을 조금씩 발휘해 몇몇 사람의 치통을 덜어준 공로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마을의 적대감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동시에 현우는 이들이 해안을 지키며 사냥하고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경외심을 품었다. 유이라 부족은 정말로 성인 남성이 거의 없는 공동체였다. 유일하게 보이는 남성이라고 해봐야 어린 소년들이 약간 있을 뿐, 하지만 그 소년들조차 사춘기에 이르기 전이면 본섬에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하듯 떠나보내는 관습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찬틸에게 다시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남자가 섬에서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옛날에 우리가 당했어. 우리 섬의 전통은 오직 여성끼리 뭉쳐야 평화가 온다는 것. 하지만 현우가 며칠 더 지켜보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수는 상당했음에도 출산율이 극도로 낮았다. 남자가 없으니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했다.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15명 선에서 끝났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일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섬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가면 훗날 섬의 사람이 더 줄어들 텐데. 찬티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우린 이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아. 섬이 점점 늙어가고 있어. 하지만 남자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 분명 그 말에 담긴 트라우마는 깊었다. 현우는 그럼 어떡할 계획인가 하고 묻고 싶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의지가 없어 보였다. 어쩌면 섬이 자연스럽게 소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다. 현우가 섬에 머무른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무렵 아직도 그는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지냈다. 낚시나 잠수 실력을 발휘해 약간의 해산물 채집을 도와주고 치과 지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몇몇 여성에게 임시 진료를 해주었다. 태국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따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통증 완화만으로도 이들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시각에 현우의 숙소 오두막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수파였다. 그녀는 평소 현우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던 젊은 여성으로 30세지만 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주로 진주 채집을 담당하는 팀의 리더 중 한 명, 수파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치과 의사 맞죠? 그럼 혹시 아이를 낳게 하는 의학적 기술도 알아요? 현우는 당황했다. 그건 산부인과, 아니, 전혀 다른 분야라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수파는 애타는 속내를 드러냈다. 사실 우리 중 몇몇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자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는 외부 남성과 교류하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 섬에 머무는 동안 적대감을 갖지 않는 걸 보고 혹시 당신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당연히 남녀가 아이를 만들려면 서로 합의해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섬 전체가 남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 아닌가. 애초에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라 황당했다. 수파는 그런 현우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아직 공식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섬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여성도 많아요. 그렇게 말한 뒤 수파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며칠 뒤 찬티라를 비롯한 마을의 연장자들이 현우를 불렀다. 이들은 부족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년 여성들이었고 현우를 둘러싸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 눈치 끝에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마을 여자들 중 상당수가 아이를 갖길 원한다. 그런데 남자가 필요하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남자는 너밖에 없다. 우린 네가 여기서 오래 머무는 걸 원치 않지만 애를 낳는 일만큼은 협조해 줬으면 해. 현우는 잔뜩 긴장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자를 싫어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찬티라가 답했다. 맞아, 우린 남자를 싫어해. 하지만 섬이 점차 소멸해 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사실 이조차도 내키진 않아. 그러나 필요하니까. 조건이 있어. 임신이 확정되는 여성이 늘어나면 너는 섬에서 떠나야 해. 현우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남성으로서 한 명이 여러 명의 여성을 임신시킨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 섬에서 강제로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훈이나 어쩌면 섬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 마을 여성들의 시선은 강렬했다. 미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들은 말이 달라도 행동과 표정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결국 현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섬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서로 합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젊은 여성들, 특히 수파 등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한 남자가 여러 여성을 임신시키는 다소 파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결정이 되자 유일화 부족 내부의 규칙이 새로 제정되었다. 특히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한 것. 그러나 여성이 원하는 경우 남성을 존중하고 섬의 전통 예의로 섬긴다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족 여성들이 남성을 싫어하는 감정과 별개로 막상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의식을 치르듯 극진히 상대를 대접한다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 이 섬에 소수 남자가 남아있던 시절,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남성을 섬기는 제사 같은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그 명맥이 남아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잠자리를 할 때는 남성을 마치 황제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 독특한 의식이 전해져 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의식이 당시 남성들에게 잘못 악용되어 폭력이 생겼고 그 뒤로 남성 혐오가 커지게 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우가 섬 주민들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의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되살려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초기에는 여성들의 적대감 때문에 잠자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정도로 서먹했지만 막상 시작되고 나니 의외로 매우 엄숙하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이 섬의 의식을 지켜가며 현우를 배려했다. 현우로서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전례 없는 경험이었다. 부족 내에 25명이 넘는 가임기 여성이 있었다. 이들은 조를 나눠 한 주에 3-4명씩 현우와 교대로 만나는 형태를 택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여성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의외로
많은 수가 섬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아이를 얻고 싶다는 이유로 참여를 희망했다. 잠자리에 앞서 각 여성은 정성스럽게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고 현우에게도 바닷물로 가볍게 목욕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그들이 섬 전통 복장에서 한 단계씩 껍데기를 벗으며 현우를 향해 깍듯이 예의를 표했다. 어떤 이는 마치 전통 무사가 다도를 올리는 듯한 엄숙한 자세로 침실로 들어섰고 어떤 이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황제를 모시듯 현우를 대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존중이었다. 현우는 무조건 여성의 의사를 먼저 확인했고 여성들도 하나의 제의로서 신성하게 생각했다. 처음부터 격정적인 정사라기보다는 의식을 통한 생명의 잉태라는 분위기가 컸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서프라이즈 순종적으로 현우를 맞이했지만 그건 전통 의식의 일부이자 섬을 위해 희생한다는 긍정적 마인드 때문이었다. 한 번에 3, 4명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쉬워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우 역시 치과 의사 시절에도 바빴지만 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다. 다행히 여성들은 현우에게 해양 생물을 이용한 건강식, 전복, 해초, 신선한 과일 등을 공급해 주었고 전통 약초로 만든 차와 마사지,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해 주었다. 게다가 여성들끼리는 순번 조율을 철저히 했다. 무리하게 모든 이가 동시에 현우를 찾는 일은 피했고 주 3, 4명씩 교대로 시간을 배분했다. 이 때문에 섬 안에서는 일종의 스케줄표가 만들어졌다. 현우는 당혹스러웠지만 이 스케줄을 지키면 의외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정말 아이를 얻고 싶은 분들이 많군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 여성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달쯤 지나자 몇몇 여성에게 생리불순이나 입덧 증세가 나타났다. 처음엔 혹시 체력이 고갈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간단한 검사, 시약 테스트와 몸 상태 등을 통해 임신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임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텐데 남자를 싫어하는 전통이 강했던 까닭에 혼란스러운 반응도 동시에 나왔다. 그러나 점차 그래도 섬이 유지되려면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임신 소식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했고 곧 25명 가까이가 임신 진단을 받았다. 현우는 한편으로 내가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실감이 들자 머리가 복잡했다.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성취감이 뒤섞였다. 그는 일부 여성과 조금 더 친밀해져서 대화도 나누고 혹시 출산 후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물었다. 그중 수파는 밝은 미소로 답했다. 이 아이들은 섬 전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숨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특별히 섬의 왕처럼 모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의 순환이니까요. 현우는 이 말을 듣고 안도했다. 자신이 어떤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걸 원치도 않았고 그저 이 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첫 임신이 확인된 지 약 8개월 후 가장 빠르게 임신했던 여성에게서 진통이 시작되었다. 섬에는 상주하는 의사나 조산사가 없었기에 현우가 배운 기초 지식과 몇몇 여성의 경험 그리고 코팜에서 약간 가져온 의료 도구가 전부였다.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진행되었다. 현우도 치의학 지식만으로 해결하기엔 무리지만 그래도 위생관리와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해가며 산파 역할을 보조했다. 며칠 강역으로
혹은 하루 차이로 또 다른 임신부들도 차례로 진통을 호소하며 출산했다. 한때는 하루 사이에 2명이 동시에 출산해 마을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든 여성들이 함께 축하 의식을 치렀다. 마치 바다의 제물을 바치듯 새벽에 해안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올리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면 환호성과 함께 온 마을이 기뻐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약 22명의 아기가 출생했다. 이들이 전부 현우의 아이인지는 유전자 검사를 한 건 아니지만 섬 내 사정을 아는 모두가 사실상 현우의 핏줄이라고 믿었다. 남자를 싫어하는 부족이라던 유일아가 이제 현우 덕분에 한 번에 22명 넘는 아이를 얻어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울고 웃고 함께 자라다니 나는 내 인생에서 상상조차 못했는데. 어느덧 그의 표정에는 뿌듯함과 책임감이 어우러져 있었다. 원래라면 임신이 확정된 뒤 현우는 섬에서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출산이 끝난 후 찬티라를 비롯한 섬 리더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현우가 섬에서 자취를 감추면 출산 후 아이들 양육 문제에서 의료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은 일부 연장자는 현우가 계속 있으면 섬의 전통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현우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어느 정도 절충이 나왔다. 현우는 당분간 섬에 머물며 아이들의 초기 건강을 돌본다. 그러나 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할 것. 아울러 필요시 현우가 본섬으로 가서 의약품이나 물자를 구해올 것. 이 결정으로 현우의 임시 체류가 허락되었다. 출산 후 여성들은 예전처럼 바다를 누비며 진주를 채집하기 힘들어졌다. 몸조리와 육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일부 젊은 여성과 현우가 메우기 시작했다. 현우는 다이빙 실력을 살려 조개를 채집하는 데 기여했고 새로 확보한 진주를 코팜에 나가 적정 가격에 판매하며 생필품과 의료 도구를 사왔다. 본섬 상인들은 현우가 희귀 진주를 대량으로 가져왔다고 반가워하면서도 그 출처를 묻자 현우는 적당히 둘러댔다. 작은 섬에서 개인 양식장을 한다 정도로 설명했다. 어쨌든 매우 질 좋은 진주였기에 상인들은 높은 가격을 쳐주었다. 이로써 부족의 재정은 점차 풍족해졌고 남자에 대한 적대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현우는 섬에 간단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이거나 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섬에서는 대규모 공동육아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전 여성이 돌봐주었고 현우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주 아기들을 안아주며 보살폈다.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섬의 주민들이 아직 낯설어 했지만 그래도 현우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특히 잠자리를 통해 임신을 했던 여성들은 그 의식 자체가 꽤 신성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제 남자를 황제처럼 떠받든다는 전통의식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협력과 번영을 위한 존중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섬에 22명 넘는 아이들이 동시에 자라기 시작하자 교육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금껏 기초적인 어업과 진주 채집만으로 살아온 유일한 부족이지만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노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우는 우선 초등교육 정도를 가르칠 교재를 구해오겠다고 나섰고 본섬에서 기초교육 자료와 책, 학용품 등을 공수해왔다. 동시에 마을 내부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태국어와 독해, 쓰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동안 섬 여성들은 독자적인 언어와 제한된 태국어만을 써왔기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였다. 여성들 중 일부는 본섬에 나가 정식 교육을 받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남성들과 접촉이 빈번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섬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점차 다수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동의해 갔다. 유이라 부족은 남성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이 오랜 세월 이어진 전통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그 방침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찬티라도 흘러가는 세태를 보며 말했다. 이미 우리 섬은 예전과 달라졌어. 이제 남자를 전적으로 밀어내기만 해서는 발전하기 어렵지. 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거야. 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일단은 현우 혼자서도 충분히 섬을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22명의 아이들이 전부 건강하게 자란다면 한 세대 후에는 자연스럽게 섬의 인구가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그렇다고 향후에 외부 남성을 받아들여 결혼이나 연애를 장려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다. 현우 역시 내가 유일한 남자 혹은 아빠로 남는 게 좋은 건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동체가 선택한 작은 변화의 결과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처음에 현우가 이 섬에 표류했을 때만 해도 그는 스노클링과 치과 진료 외에는 별 생각 없는 여행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십 명의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유이라 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가끔 섬 해변에서 아이들이 기어다니거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현우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온다. 이 아이들은 다 내 아이들인 걸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그가 아이 하나를 안고 있으면 다른 여성들이 몰려와 아빠라고 놀리듯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현우는 쑥스럽지만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낀다. 어쩌면 도시에서 쫓기듯 살았을 때 느끼지 못한 삶의 본질적인 행복이 이런 걸지도 모른다. 잠자리를 가질 때 황제처럼 떠받든다는 전통의식은 임신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한다. 다만 그 목적이 반드시 임신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가끔 친밀감을 나누는 의식으로 바뀌었다. 현우가 원한다면 혹은 여성이 서로 합의한다면 이들은 마치 축제처럼 잠자리를 갖곤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했다. 자신이 섬을 위해 존재하는 번식수단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여성이 그를 숭배해야 하는 존재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점차 황제의식은 극도로 간소화되거나 어떤 경우는 수파 등과는 연인처럼 자발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이 현우에게 보이는 순종은 단순히 남성에게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과 신성한 의식에 대한 존중으로 자리 잡았다. 이현우는 코팜섬에서 윈프 2명의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꾸린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